그 얘기하기 전에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정경련이라고 재벌 이익단체죠. 재벌들의 이익단체죠. 정경련이요. 여기에 그러니까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참 저는 한국경제연구원은 사실은 다룰 생각이 없는데 제가 최백은 TV에다가 제가 이 분석을 해서 포스팅은 했는데 보신 분이 한 5천 명이 안 되길래 최백은 TV에서도 간단히 좀 해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신 분들은 좀 간단히 제가 재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냥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만약에 다스베이드에 출연했으면 이걸 이제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스베이드에서도 다루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다루겠는데요. 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무슨 보고서를 내면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구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 재벌들의 그러니까 입에 맞는 소위 그런 홍보 기관이에요. 이건 연구소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경제학 박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어디 학회에서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제가 신문이나 방송의 기자들한테 제발 여기 보고서를 그냥 그러니까 베껴서 기사로 쓰지 말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뭐 보고서 나오면 그냥 다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 베껴서 보도를 해요. 몇 개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올해 태어난 신생아, 그러니까 21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18살이 되는 해. 그러니까 올해 2021년이니까요. 아니 올해 2020년이 올해 2021년이잖아요. 18세가 되게 되면 국가빚이 1인당 1억 원이 된다 이거예요. 1억 502만 원이요.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뉴스공장의 한 작가가 최근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교수님 이거 진짜예요? 네? 이러더라고요. 가뜩이나 이제 늦은 나이에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 되게 되면 1억 원씩 빚을 떠안는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다음에 아이뉴스 24에서는 뭐랬습니까? 태어나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식의 기사를 뽑아요. 예? 18세 때 국가빚 1억 폭탄. 예? 이거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애들이 그러니까 1억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에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빚 1억씩 다 떠안고 되차가. 근데 올해 태어난 애가 32살이 되게 되면은 1인당 3억이 된다 이거예요. 헤럴드 경제 같은 데서는 사설로 태어나자마자 5천만 원 빚더미 앉는 나라다. 정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재정을 둘러싼, 재정도 바로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나와가지고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금융을 통해서 다른 한편은 재정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배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문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이거 바로 뭐예요? 그냥 가뜩이나 출산율 떨어지는데 출산 앞두거나 계획하는 예비부모한테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냐면요. 이게 엉터리인 게 제가 이쪽의 보고서를 제가 인용하지 말라는 게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계산부터 잘못됐어. 이거는 그런 계산기만 제대로 두드리면 나오는 건데 계산부터 잘못됐고요. 둘째는 뭐냐면요. 상한 부담이 없는 채무까지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1인당 부담이면 전체 국민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15세에서 64세 인구로만 나눴어요. 그럼 당연히 1인당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환할 필요가 없는 제목입니다. 자, 그걸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것은 지난해 846.7조니까 반올림해서 847조요. 자, 이게 2014년부터 19년도까지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약 6.3%더라 이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는
쭉 그 증가했을 때, 그 속도로 증가했을 때 2030년에는 1913조가 되고 2050년에는 6500조까지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2038년과 47년과 52년을 따로 또 계산했어요. 왜 그러냐? 2038년에는 1인당 1억 500만 원이 되더라. 1억이 돌파하는 거예요. 2047년에는 2억이 돌파하는 해고, 2052년에는 3억이 돌파하는 해다 보니까 그 특정 해를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근데 계산이 잘못됐다는 게요. 이거는 계산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거 쉬운 거니까요. 계산을 해보면은요. 2030년에 1558조 뿐이 안 됩니다. 1913조가 아니라. 2052년에, 2050년에 6500조가 아니라 5273조 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쓴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는 나눠도 2038년에 아까 1억씩 그러니까는 빚을 진다 그랬잖아요. 신생아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 가정을 해도 8,5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8,5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요. 이렇게 계산이 엉터리라는 거. 둘째는 뭐냐면요. 국가의 채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는 적자성 채무요. 말 그대로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했으니까는 채권이 만기가 들어오면 이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상환할 부담이 없는, 상환 부담이 없는 금융성 채무라는 게 있어요. 근데 847조 중에 한 500조 정도가 그러니까는 적자성 채무고요. 나머지는 금융성 채무예요. 금융성 채무는 왜 이게 상환 부담이 없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정부가 그러니까 이 채권을 발행할 때 원화 표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갚아야 되는 채권도 발행하지만은 가끔 외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 채권으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내가 5년간 그러니까는 연 몇 퍼센트로 그러니까 내가 조달을 하고 싶으면은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럼 10억 달러를 발행을 해가지고 10억 달러를 조달을 했어요. 예? 하게 되면은 그 10억 달러만큼 정부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채무잖아요. 그런데 그 채무는 10억 달러는 달러가 현금이 들어와야 있는 거잖아요. 내수 중에.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는 미래 세대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상환할 돈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적자성 채무만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로 나눠야 될 게 아닙니까? 전체 인구로 1인당으로 가려면요. 예? 그러면 2038년에 지금 신생아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억이 넘다 그랬는데 계산해보니까 2173만 원뿐이 안 돼요. 예? 이걸 거의 5배나 이렇게 뻥 튀겨가지고 겁박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연구소입니까? 그 다음에 국민이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게요. 자, 정부가 발행한 국채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는 채권을 투자했으면은 그게 자신의 자산이잖아요. 정부한테는 채무지만은 국민한테는 그게 자산인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만큼 금융자산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금융자산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하면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1억이라는 빚을 갖고 있지만은 반면에 아버지는 1억 원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자지간에. 예? 그게 무슨 그러니까는 꼭 갚아야 돼 저거냐 이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부담을 갖고 있는 저거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 국민들이 이 정부가 발행한 이 채권 중에서요. 예국인들이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한 150조 정도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한 1288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 예국 중앙은행들이 투자한 것들이 많습니다. 장기 투자로요. 우리나라 채권이 인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43조 원 정도가 단기 채권이 1년 미만에 갚아야 되는 게요. 이 사람들이 이걸 팔고서는 나가면서 달러로 바꿔서 나갈 때 시장에서 달러를 바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부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시장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환율이 달러 가치가 만약 오르게 되면은 불안하면은 달러는 좀 이제 풀면 되는 건데 그 달러를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순채권, 그러니까 채권에서 채무를 뺀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530조 원이 넘어요. 4,500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이것을 43조 원 정도가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외국에 나가 사세요. 532조 원이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모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주는데 거기에 2억만큼 은행에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2억 대출금 그러니까는 무서워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상속을 안 받겠다고 합니까? 그러신 분은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7월달 기준으로 한 4,600억 달러 돼요. 근데 한 300 단기 지금 채권이 갑자기 다 나가도 366억 달러예요. 근데 뭘 걱정을 해요? 예?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국가 신용과 관련해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그러니까 이 채무는요, 기본적으로 일반 민간들이 갖고 있는 채무하고 틀립니다. 민간은 반드시 만기가 들어오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정부는 뭐냐면은 그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거의요. 만기가 돌아오면은 다시 또 새로운 채권을 발행을 하고 원금을 그러니까 돌려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돌려받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정부라는 것은 뭐냐면 끝없는 샘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금 거두는 거, 세금을 계속해서 그걸 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요. 그럼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이자입니다. 이자. 채권을 발행했으면 이자가 나갈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그러니까 22조 원, 올해 상환할 이자가 22조 원.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GDP 대비하면 1.08%에 불과합니다. 왜 이걸 GDP 대비로 하냐면요.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거치잖아요. 부자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 원인 사람하고 연봉이 그러니까 5천만 원인 사람하고 똑같은 빚이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있을 때 빚이 1억 원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있고 5천만 원인 사람들은 더 힘들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국가도요. 근데 이 박근혜 정부 말기 땐 2016년에 지금보다 이자 부담이 한 2조 4천억 원 작았어요. 근데 GDP 대비는 더 큽니다. 지금보다도요. 그때가 더 부담이 컸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자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자율이 많이 내려가서요. 우리나라는 이게 충분히 감당할 정도인 거예요. 일본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기재부가 예산을 국회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제출을 했잖아요. 내년에 1,000조가 넘는다. 그래서 1인당 그러니까 2,06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 내년에 도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내년에 적자성 채무는 686조 뿐이 안 돼요. 1인당으로는 1,300만 원 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이렇게 나누는 나라, 이렇게 해서 사실 비교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 없어요. 1인당 1,640만 원이고요. 미국은 1인당 1억 원이 넘고요. 일본도 1인당 1억 1천만 원이 넘어요. 예? 우리나라 국가 채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일본 가서 사세요. 예? 미국이나 일본 가서 사시라고요. 예? 자, 국가 채무가 그렇게 걱정되면요. 걱정하시는 분들, 예? 재벌 기업들이 걱정되면요. 자기들이 옛날에 빌려갔던 돈이나 빨리 상환하라고 그러세요. 외환위기 이후에 공적 자금 투입한 거. 이거 다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예? 아직도 지난해 8월달 기준으로 아직도 한 52조 원이 안 거쳤어요. 이명박 정부 때 저축은행 파산했었잖아요. 많이요. 그때 예금보험공사에서 투입한 자금 중에서 15조 원 넘는 돈이 아직도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 빨리빨리 갚고요. 상환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들 많이 낼 생각 하세요. 국가 채무 걱정되면요. 네?